안녕하세요. 강의연구소 대표 전아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세팅해야 되는 프로세스와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나만의 공간이나 사무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간은 대여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하나씩 매뉴얼처럼 만들었으니까요. 우선 쭉 보시고요. 그리고 이 PPT는 다 공유해드리니까 또 나중에 오프라인 대여하실 때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을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금제에 따라서 무제한으로 또 인원을 받을 수 있는데 또는 뭐 100명짜리를 내가 요금제를 결제했는데 300명이 신청할 것 같으면 요금을 더 내고 300명짜리를 요금 결제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오프라인 강의는 인원을 미리 정해야 되는데요. 원래 최소 인원은 정말 내가 이 강의를 하고 이 정도는 돈을 받아야겠다. 예를 들면은 1인당 뭐 10,000원이다. 근데 내가 2시간 강의하는데 이거 한 5명은 와야지. 내가 2시간 강의하는데 한 50,000원은 받아야겠다. 그런 기준으로 최소 인원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강의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보다는 사실 무조건 강의가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1명으로 설정을 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가끔 노쇼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노쇼가 걱정이 되시면 1명이라고 해놔서 1명 신청해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1명이 노쇼를 하면은 우리는 그날 공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되시면 한 2-3명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적은 인원으로 해서 정말 1명 정도 안 오더라도 강의가 진행될 수 있게 최소 인원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강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최대 인원을 또 무리해서 너무 많이 받는 것보다는 한 10명 내외 그 정도로 최대 인원을 설정하시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처음 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으면 또 너무 떨리고 긴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강의가 아쉬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 1명이나 2-3명 최소 인원 그리고 최대는 한 10명 내외 그 정도로 해서 강의 경험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내가 정한 최소 최대 인원이 있잖아요. 내가 정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됩니다. 자, 보통 회의가 가능한 스터디 센터, 모임 공간, 회의실 대여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즈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이 앞에 지역명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내가 어디쯤에서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건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집 근처라든지 또는 내가 일하는 공간 근처라든지 뭐 어떤 역 근처라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역 스터디센터 아니면 수원역 스터디센터 부산역 스터디센터 이런 식으로 앞에 지역명을 넣어서 제가 알려드린 이런 키워드를 함께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은 공간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스페이스 클라우드, 쉐어잇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공간을 대여해주는 곳들의 정보가 싹 다 모인 인터넷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클라우드랑 쉐어잇 이런 플랫폼을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강의를 할 때는 시간당, 그러니까 1시간당 1인 3,000원 정도가 좀 보통의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서 가격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제가 괄호 열고 너무 빠듯한 공간 답답 이렇게 써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4명을 이제 기준으로 예약을 하는데 4인실을 예약을 하잖아요. 그럼 너무 좁은 공간을 빌리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4인이 강의를 하면은 한 6인 정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공간에 여유가 있는 그런 공간을 빌리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때는 위치, 그리고 최소 인원, 최대 인원, 그리고 공간 컨디션, 거기가 너무 답답하진 않은지 아니면 좀 쾌적한지, 그리고 기기, 거기에 모니터, 뭐 컴퓨터, 마우스, 스피커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소음, 우리 강의하는데 소음이 너무 심하면 안 되잖아요. 소음 같은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교통, 뭐 역에서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지, 또는 자동차로 오시는 분들은 주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취소 가능 여부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 최소 인원을 3명이라고 했는데 진짜 1명밖에 안 모이거나 또는 빵명 모여가지고 이건 취소하고 싶다. 근데 취소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돈을 내버리면은 취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내가 3명으로 해서 한 3-4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예약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신청해서 10명이 신청을 해서 방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예약했던 게 취소 가능 여부가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이 텍스트, 이거는 여러분이 방을 빌릴 때 꼭 다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하나씩 다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것들로 공간을 찾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공간을 대여하는데 공간을 미리 대여하는 것도 방법이고 추후 대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거의 다 미리 대여를 해서 정확하게 뭐 어디 장소에서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공지를 하는데 요즘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하는 것들 공지글을 보니까 추후 대여하는 방법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역 인근에 강의 3일 전에 공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써놓는 거예요. 정확한 주소를 써놓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추후 대여하는 방법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강남역 근처라고 써놨으면 내가 강남역까지 간다고는 이미 인지가 됐고 강남역까지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강남역까지 내가 어떻게 가는지 그걸 수강생들이 미리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후 대여를 하는 거의 장점은 로스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보통 공간을 예약할 때도 항상 최소 인원 이상의 금액은 결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이 이만큼 뭐 6인실인데 여기에 최소 인원이 4인실이다. 그럼 내가 4인만큼은 무조건 결제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날 1명이 오건 2명이 오건 3명이 오건 간에 4인은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좀 돈이 아까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스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추후에 대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내가 강의 한 며칠 전쯤 봤을 때 한 4명이 신청을 했다. 그럼 4명인 방을 빌리면 되고 10명이 신청했다. 10명인 방을 빌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인원과 가격이 로스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강남역 근처의 스터디룸에 대여가 다 꽉 차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대여가 안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후 대여하는 방법을 쓰실 거면 후보지를 좀 넉넉하게 찾아주시고 그리고 강의 날짜보다 너무 촉박하게 막 하루 이틀 전이나 이렇게 촉박하게 대여하지 않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4번째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장소까지 빌렸어요. 그러면 강의 하루 전날 여러분이 사전에 체크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장소 대여가 잘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전화로 확인을 하세요.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한데 저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저는 진짜로 제가 예약을 했는데 그쪽 직원의 실수로 인수인계가 안 돼서 누락이 됐다거나 또는 기록이 안 됐다거나 이래서 당일날 펑크가 난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무조건 하루 전날 장소 대여가 잘 되어 있는지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강생이 공지를 해야겠죠. 이제 시간, 몇 시까지 오셔야 되는지. 이때 팁은 3시에 강의를 시작한다고 써놓고 괄호 열고 2시 50분까지는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럼 사람들이 3시까지 가면 안 되고 조금 일찍 가야 되는구나 라고 조금 더 인지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정확한 주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강남역 토지 이런 게 아니라 강남역 토지 괄호 열고 서울시 강남구 어떤 주소까지 다 써주세요. 그리고 준비물 있으면 준비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걸 공지를 한 번에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강의 자료는 잘 챙겼는지 PPT, 그리고 폰트, 뭐 영상 있으면 영상, 그리고 유인물, 필기도구 이런 것들 필요하면은 다 챙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 하루 전날 사전 체크사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강의 당일에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 최소한 강의 당일에 30분 전에 도착해서 강의 자료 세팅을 해 두셔야 돼요. 강의장을 예약하시면 보통 2시에 예약했다고 하면은 2시에 딱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앞에 예약이 돼 있을 수가 있고 보통 강의장 대여하는 곳이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근데 나랑 수강생이 같이 들어가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 내가 준비하는 동안 수강생을 기다려야 되고 내가 막 조급하고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웬만하면 1시간 전 예약하든지 30분 전 예약을 해서 30분 전에 도착해서 강의 자료 세팅해 놓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 세팅 다 해놓고 노래 좀 차분한 노래나 신나는 노래 틀어놓으면서 이제 사람들 좀 일찍 오신 분들 있으면 인사하고 왜냐면 노래가 좀 안 틀어져 있으면 너무 좀 적막하고 좀 어색한 분위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에센셜이나 아니면 디즈니 OST 이런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많이 틀어놓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알려드렸었죠. 강사의 시선으로 연습하는 거. 네, 수강생이 앉아있는 위치에서 수강생의 시선으로 칠판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강의하는 그 위치에서 수강생들을 보는 강사의 시선으로 내가 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제가 선택 요소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요. 이건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음료수라든지 뭐 간단한 초콜릿이나 OS라든지 참여한 사람 이름표나 또는 오늘 목차 같은 테이블표 그리고 현수막 같은 거 이런 것들 사실 뭐 큰 금액 안 들어가는 것들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내가 수강생이어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곳이 있으면 되게 감동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사실은 사진 찍어서 수강생분들이 후기를 남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 요소이긴 한데 가능하면은 좀 수강생들한테 조금 더 만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도 준비하시면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하나하나 다 매뉴얼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 정리 따로 없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 꿀팁 챕터가 끝이 났습니다. 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꿀팁 챕터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강의로 돈을 만들기, 그리고 디벨롭 딱 2개 챕터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 어떠신지 너무 궁금해요. 아마 강의 주제랑 그리고 커리큘럼 기획까지는 다 나오셨을 거예요. 그죠? 강의 주제 커리큘럼까지 나가셨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연습하기 통해서 우리 대본 작성하고 PPT 만들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런 것들까지 다 연습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프로세스 이코노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중간중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의 강의를 꾸준히 만드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직 조금 중단하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집중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은 정말 지금 다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 강의를 돈으로 만들기랑 그리고 디벨롭 진짜 몇 강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강의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강의를 만드셔야 됩니다. 제 강의만 듣고 끝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 다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본인의 강의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강의 만드는 과정을 프로세스 이코노미 하셔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정말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강의가 정말 세상에 오픈되기를 정말 너무너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어요. 저뿐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와 경험은 정말 반짝거리는 강의들로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강의는 여러분의 강의를 돈으로 만들어 본 챕터입니다.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끝까지 힘내서 완강할 수 있게 제가 또 화이팅 하면서 강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